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녀나입니다. 이번 영상은 가을에 만나는 야생화들과 추운 겨울철 실내에서 키우기 좋은 화려하고 새로운 꽃들로 찾아왔는데요. 1주년 맞이 할인 이벤트도 놓치지 마시고 재밌게 시청해주세요. 처음으로 만나보실 친구들은 꽃잎 끝이 프릴로 피어나는 프릴 시클라멘과 독특한 꽃받침과 다양한 색감을 가진 시클라멘입니다. 하나씩 만나보시면서 키우는 방법도 소개해드릴게요. 시클라멘은 속에서 계속해서 꽃대가 올라와 오랫동안 꽃을 감상하실 수 있는데요. 온도가 낮고 건조한 겨울철 실내 환경에서도 잘 견뎌준답니다. 온도는 2도에서 20도의 서늘한 환경에서 무난하게 자라주지만 뜨거운 햇빛에는 잎이 탈 수 있고 햇빛이 너무 부족할 경우엔 잎의 색이 연해질 수 있으니 창문이나 커튼을 거친 부드러운 햇빛이 드는 장소에 두고 관리해주세요. 시클라멘은 구근식물로 겨울에 한껏 꽃을 피우고 여름이 되면 잎이 노랗게 시들면서 2달간의 휴면기로 접어들어요. 속에 있는 구근으로 살아가 겉보기엔 죽은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선선해지면 다시 자연스럽게 새 잎을 올려줄 거예요. 휴면기에는 완전히 마르지만 않게 2-3주에 한 번 물을 주다가 새순이 나오면 본격적으로 물을 주시면 된답니다. 지금 이 친구들은 저면관수에 용이한 화분에 식재되어 있는데요. 화분 밑에 뚜껑을 분리해 물을 담아주시고 그대로 꼽아 흡수시켜주시면 꽃과 잎 줄기에 물이 닿지 않아 더욱 깨끗하게 관리하실 수 있답니다. 다음은 솜털을 가진 두툼한 잎과 앙증맞은 꽃이 피어나는 미니 바이올렛. 아프리카 지역의 탄자니아와 케냐가 원산지로 아프리칸 바이올렛과 미니 바이올렛은 자라는 크기만 조금 차이가 있을 뿐 키우는 방법은 같은 방법으로 키워주시면 되는데요. 온도는 16도에서 20도가 좋고 13도 이상의 따뜻한 환경에서 관리해주세요. 바이올렛은 너무 낮은 온도에서 키우면 성장을 멈추거나 꽃눈이 생기지 않으니 주의하고 꽃과 잎이 타지 않도록 강한 직사광선을 피해 밝은 장소에 위치해주세요. 한 번씩 해를 받는 방향으로 돌려주면서 키워주시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예쁘게 자라나 준답니다. 바이올렛은 다육식물처럼 잎과 줄기에 수분을 가두고 있어 물을 자주 주게 되거나 흙이 오랫동안 축축한 상태로 유지된다면 흙에 묻혀있는 원줄기 부분이나 뿌리가 썩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잎에 솜털을 가진 식물로 잎에 물방울이 고여있으면 곰팡이병이 생길 수 있고 그 상태로 햇빛을 받으면 색상이 바래질 수 있답니다. 항상 꽃과 잎이 보송보송한 상태가 되도록 관리해주세요. 연중 꽃을 피는 식물인 만큼 정기적인 비료도 필요한데요. 인산이나 칼리 성분이 고르게 함유되어 있는 비료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농도에 맞게 연하게 타서 주시면 좋답니다. 만병을 고치는 약초라는 의미가 담긴 이름으로 건강과 행운이라는 꽃말도 함께 가지고 있답니다. 꽃에서 좋은 향기가 나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칠리향이나 향수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해요. 내한성이 강해 영하 30도의 추위에도 잎을 떨어뜨리지 않는 강한 꽃나무이지만 한여름의 강한 빛에는 힘들어해 부분적으로 그늘이 지는 밝은 장소에 위치해주시면 좋아요. 물은 샤워시키듯 주면 잎에 앉은 먼지가 씻겨져 내려가 잎의 호흡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공중습도를 올려줄 수 있어 좋답니다. 캐나다 양귀비,
북미와 캐나다에서 자생하는 식물로 4cm 정도의 하얀 꽃은 낮에 피었다가 밤에 꽃잎을 닫고 크게는 20cm의 넓은 잎을 자랑해요. 3~5월에 꽃을 피우고 여름에 휴면에 들어가는데 늦가을까지 잎이 남아있기도 하고 단풍이 들기도 한답니다. 앙증맞은 노란 꽃을 피우는 애기 금매화. 잎은 큰 금매화보다 갈라짐이 심하고 작은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키도 20cm로 아담하게 자라 화분에서 키우기도 좋아요. 추위에도 강해 노지활동도 가능하고 화단 한 자리에 작은 꽃들이 무성하게 피어날 거예요. 다음은 진한 자줏빛 컬러를 가진 꽃이 와인컵을 닮은 와인컵 쥐손이입니다. 반덩굴성 여러 해살이 풀로 화분에서는 살짝 늘어지면서 자라 봄에 한번 피고 가을에 다시 한번 꽃을 피워줘요. 쥐손이는 뿌리가 옆으로 퍼지면서 자라 정원에서는 지피식물로도 심는데요. 화분에서는 이렇게 속에서 자란 뿌리들을 드러내 멋진 근상으로도 기를 수 있답니다. 다음은 분재국화입니다. 분재란 수백 년이 지난 늙고 큰 나무를 축소하여 작은 화분에 옮겨놓은 것을 말하는데요. 다양한 국화들 중 줄기가 고목처럼 두꺼워지고 뿌리가 강해 분지성이 좋은 품종들로 재배된 분재국화예요. 분갈이를 하실 때에는 화분의 흙이 최대한 부서지지 않도록 주위에 새 화분으로 옮겨주시고 흙이 마르지 않도록 물을 주세요. 줄기에 가끔 스프레이를 뿌려 관리해 주셔도 좋답니다. 국화는 햇빛을 좋아해 충분한 빛이 들어오는 창가 근처에서 관리해 주시고 한여름엔 직사광선을 피해 살짝 그늘이 지는 곳에 위치해 주세요. 꽃이 지고 나면 마른 잎과 꽃은 따내고 봄에 새로 잎이 돋아나기 전에 가지를 정리해 주세요. 줄기는 위로 향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모양을 만들려면 미래의 수영을 염두에 두고 불필요한 가지들을 정리해주면서 철사로 줄기나 가지를 구부려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손질해주세요. 서리가 내릴 때까지 화사한 꽃을 피워주는 동국. 아담한 꽃들이 잎을 가득 덮을 정도로 피어나요. 국화과에 속하는 친구들은 잎과 꽃이 다 비슷해 보이지만 내한성이 조금씩 다른데요. 동국은 추운 겨울 눈 속에서도 꽃을 피워주는 강인한 국화랍니다. 야외 화단의 식재도 좋고 야외 테라스에 위치해도 괜찮답니다. 국화는 물을 좋아해 항상 촉촉한 흙을 유지해주시고 개화기에는 물주기를 놓치지 말아주세요. 겨울철이 되면 마르는 속도가 늦어지기 때문에 속흙이 말랐는지 잎이 처지진 않았는지 확인해가며 물을 주시는 게 좋아요. 다음은 겨울이 다가오면 하나둘 피기 시작하는 개발선인장. 개발선인장은 줄기의 마디마디가 개의 다리처럼 생겨 지어진 이름으로 보통 11월에서 12월에 개화해 크리스마스 선인장이라고도 불린답니다. 선인장과의 여러 해살이 풀로 보통 선인장은 물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지만 개발선인장은 꽃을 많이 피워내기에 개화기에는 물을 많이 주면서 흙을 촉촉하게 관리해주세요. 이후에 여름철이 되면 휴식기로 들어가는데요. 장마철과 휴식기에는 과습하지 않게 평소보다 물을 적게 주면서 건조하게 관리해주세요. 강렬한 붉은 잎을 가져 식물 인테리어의 포인트가 되는 포인센티아입니다. 여러 색상을 합식해 놓으면 실내를 장식하기 딱 좋겠죠. 찬바람이 불 때쯤 서서 잎이 붉게 물들고 추워질 때 꽃이 피어나는 식물이에요. 깨끗하고 예쁜 잎을 유지하기 위해선 직사광선을 피한 밝은 창가에서 키워주시고 항상 촉촉한 흙을 유지해주세요. 이때 잎에 물이 닿지 않도록 물을 주시는 게 좋아요. 물이 닿으면 얼룩이 찌기 쉽답니다. 핑크빛 별꽃을 피우는 천리향. 달콤한 꽃향기가 천리까지 간다고 해 지어진 이름으로 향기를 가진 꽃나무를 좋아하신다면 꼭 키워보셨음 해요. 겨울에도 싱그러운 잎을 자랑하고 두세 달 동안 꽃을 피워준답니다.
영하 5도까지 견딜 수 있어 남부지방에서는 노지활동이 가능하답니다. 다음은 보라꽃과 흰꽃이 피어나고 있는 싹소롬입니다. 보송보송하고 두툼한 잎들 사이로 여리여리한 꽃줄기들이 길게 뻗어져 나와 아래로 팡팡 피어내고 있는데요. 주로 봄에서 가을까지 꽃이 피고 지고 하지만 열대식물이라 따뜻한 실내에서 잘 관리해주시면 1년 내내 꽃을 볼 수 있답니다. 햇빛이 뜨거운 날의 물샤워는 피해주세요. 칼처럼 얄쌍한 잎을 가져 칼릭 금매화라고 불리는 친구입니다. 미나리아즈백과의 여러 해살이 풀로 추위에 강해 노지활동이 가능하고 쨍하고 노란 꽃이 피어나 은은한 향기까지 풍겨준답니다. 햇빛이 잘 들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위치해 주시면 좋아요. 작은 잎에서 여러 꽃대가 뻗어져 나오고 하나의 꽃대에서 여러 송이의 꽃을 피우는 미니 레이시아. 현재 피어나고 있는 꽃들이 지고 나면 꽃대를 잘라주세요. 잠시 휴식기를 거쳐 다시 꽃대가 올라올 거예요. 다육식물보다는 물을 자주 주고 일반 화초보다는 조금 덜 준다는 느낌으로 속 흙이 말랐을 때 충분히 주세요. 국과의 바비아나 속의 구근식물로 마늘처럼 생긴 구근에서 서너 개의 줄기가 형성되어 3cm 정도의 크기를 가진 꽃이 차례대로 피어나요. 이후에 꽃이 지고 잎이 마르는 시점에는 물주기를 중단하고 자연스럽게 마르도록 해주세요. 2-3년에 한 번 정도 분갈이를 통해 구근 간격을 조정해 주시면 좋아요. 크로커스의 사티부스라는 품종으로 흔히 아는 크로커스는 봄에 피는 종이지만 이 구근은 가을에 꽃을 피운답니다. 샤프란이라는 향신료의 이름을 따 향기 샤프란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어요. 선선하고 시원한 장소에 두고 흙은 다소 건조하고 물 빠짐이 잘 되도록 관리해주세요. 가늘고 솔잎 같은 잎사귀와 수수한 모습을 보이는 꽃이 서로 다른 향을 풍기는 왁스플라워. 왁스플라워는 꽃잎이 왁스를 입힌 듯하여 그 특이한 질감의 이름이 지어졌답니다. 따뜻한 온대기후에서 서식하는 식물로 일교차가 심하지 않는 실내에서 관리해주시면 좋답니다. 바늘 모양의 뾰족한 잎과 바스락거리는 작은 꽃을 가진 호주매화. 호주매화는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키워주시고 18도에서 25도 정도의 온도가 좋아요. 추운 겨울철에는 0도 이상의 실내에서 키우시는 것이 좋답니다. 잎의 표범처럼 무늬가 보이시나요? 남아프리카 식물로 잎과 줄기는 다육질로 단단하고 아래는 구근을 가지고 있답니다. 이후에 무스카리를 닮은 수수한 꽃이 피어나요. 햇빛이 부족하면 옷자라나고 무늬가 희미해져 창가 근처에 두고 관리해주세요. 꽃이 만발하면 화단에 조명을 킨 듯 밝은 분위기를 내어주는 황금 낙달맞이. 개화기간도 길고 따로 삽목을 하지 않아도 번식력이 좋아 금세 몸집이 풍성해지는 꽃이에요. 햇빛이 제일 잘 드는 장소에 위치해 초봄에 한 번 정도 비료를 주시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사계부용. 아래로 고개를 숙인 꽃이 수줍은 듯 피어나고 모궁화를 닮았어요. 내한성이 강하고 단연초라 매년 봄부터 가을까지 꽃을 감상하실 수 있어요.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위치해 주시고 물을 좋아해 항상 촉촉한 흙을 유지해 주세요. 달콤한 초콜릿 향을 가진 꽃을 피우는 서양란 막실라리아. 쭉쭉 뻗은 잎이 난초잎과 닮았고 짙은 갈색의 꽃도 독특한데요. 남미에서 자생하는 식물로 겨울에 10도 이상의 온도를 유지해 주시고 건조하지 않도록 분무를 해주어 습도 관리를 해주시면 좋아요. 스트랩토카르푸스는 잎이 앵초처럼 생겨 뉴질랜드 앵초라 불리지만 사실 앵초과의 식물이 아닌 게스네리아과의 식물이에요. 남아프리카가 원산지로 본래 바위나 돌틈 사이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빛이 많지 않고 흙이 풍부하지 않아도 잘 자라나준답니다. 길고 풍성한 잎과 화려한 꽃을 보기 위해 주로 실내에서 화초로 키우시는데요. 환경을 맞춰준다면 1년 중 9개월까지도 꽃을 피워 연중 개화한다고 보셔도 돼요. 기본적으로 잎이 타지 않도록 직사광선을 피해 창문을 거친 부드러운 햇빛이 드는 장소에 두거나 빛이 부족한 실내에선 꽃을 위해 식물 등으로 관리해주시면 된답니다. 어느 정도 건조에도 강해 물을 지나치게 주지만 않으면 따로 관리가 필요하지 않아요.
물을 주실 때에는 겉흙이 마르면 바로 주는 게 아닌 속끝까지 어느 정도 말랐을 때 주시고, 깨끗한 식물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선 가급적 잎이나 꽃에 물이 닿지 않게 해주세요. 겨울철에는 동해를 입지 않기 위해 최저 5도 이상의 온도를 맞춰주시고, 이후에 새로운 꽃대 형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시든 꽃대를 떼내어 주거나 가위로 잘라주시면 좋아요. 제라늄은 쥐손이풀과의 페라고늄 속에 속하는 여러 해살이 화초로 남아프리카 일대가 원산지랍니다. 유럽 창가를 장식하는 대표적인 꽃으로 페라고늄이나 제라늄으로 불리고 있어요. 수많은 제라늄들 중에서도 조날개, 리갈개, 아이비개, 향개 제라늄으로 크게 분류되고 있는데요. 조날개 제라늄은 둥그런 잎에 짙은 갈색의 말발굽무늬가 물든 친구로 환경만 맞으면 1년 내내 꽃을 피워줘요. 리갈개 제라늄은 뾰족뾰족 갈라진 잎과 펜지 같은 꽃이 피는데요. 랜디 같은 친구들도 리갈 제라늄에 속한답니다. 아이비개 제라늄은 아이비처럼 별 모양의 잎과 줄기가 길게 자라는 친구들이에요. 마지막으로 향개 제라늄은 벌레를 쫓는 독특한 향을 가진 친구들로 대표적으로 구문초가 있답니다. 이번 영상에는 조날개의 친구들로 튤립 모양으로 피어나는 튤립형 제라늄, 풍성한 겹꽃이 피는 로즈버드형 제라늄, 뾰족한 잎과 꽃을 가진 스텔라 제라늄, 잎에 알록달록 무늬가 물든 펜시 제라늄 순으로 만나보실 수 있답니다. 제라늄은 기본적으로 1년 내내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위치하고 겨울철엔 실내에서, 여름엔 통풍이 잘 되는 창가 근처에 두고 물 관리를 신경 써줘야 하는 건 알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실제로 계절에 따라 변하는 제라늄을 보면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사계절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지금처럼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거나 여름에서 가을로 접어드는 환절기가 되면 선선한 바람과 적당히 따뜻한 햇빛을 받을 수 있고, 아침 저녁으로 온도 차이가 나 꽃색과 말발굽무늬도 더 선명해지고 줄기와 꽃이 튼튼하게 자라준답니다. 제일 예쁘고 성장하기 가장 좋은 시기로 여름철에 못 줬던 비료도 주고 자유롭게 분갈이와 삽목도 할 수 있어요. 그만큼 물 요구량도 많아지는데요. 표면에 흙이 마르면 한 번에 흠뻑 주기보단 여름에 두세 배를 준다는 느낌으로 자주 관수해주세요. 제라늄은 잎에 물이 닿지 않도록 저면 관수 방법이나 흙에만 물을 주는 게 포인트랍니다. 낮의 온도가 높은 날에는 햇빛이 약해진 오후에 주시면 좋아요. 특히 이때 삽목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꽃들이 한창 피어날 준비를 할 때 너무 자주 하게 되면 꽃이 늦게 피니 시기를 잘 조절해주세요. 이어서 가을이 지나 겨울이 찾아오고 야외 온도가 3도에서 5도가 되면 베란다나 실내로 들여 월동 준비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야간 기온 최저 5도, 주간에는 10도에서 20도 사이를 유지해주세요. 일조량이 적고 10도 이하의 저온에서 물을 주면 곰팡이가 생기기 쉬워 햇빛이 있고 표면의 흙이 잘 말랐을 때 조금씩 자주 물을 주시고, 온도가 높을 오전에서 오후 사이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환기를 시켜주시면 좋답니다. 통풍이 잘 되지 않아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는 잎이 커지거나 마디마디 사이가 길어져 못 자라날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겨울에 일조량이 부족해지면 꽃이 잘 피다가 노랗게 되면서 잎이 떨어지기도 하는데요. 실내에서 창문을 거친 빛을 받다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1월 중순이 넘어가 햇빛량이 많아지는 때를 기다려주세요. 비료도 그 전까지는 주지 않는 편이 좋답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는 봄이 찾아올 때는 물이 잘 마르고 성장이 잘 되는 것 같으면 다시 물 주는 양을 늘려주세요. 가을처럼 비료도 주시면 좋아요. 하지만 아직 겨울 추위가 남아있거나 햇빛이 강해져 잎이 탈 수 있으니 되도록 실내 위주로 관리해주세요. 봄을 지나 여름이 되면 제라늄이 가장 힘들어하는 계절이 찾아오는데요. 꽃잎의 색상도 제색으로 발현하지 못하고 잎무늬가 사라지기도 해요. 온도가 30도를 넘어가면 뿌리가 제대로 영양분을 흡수 못하고 재기능을 하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분갈이는 되도록 여름철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크고 넉넉한 화분보다는 몸집에 딱 맞는 화분에 분갈이를 해주시면 물을 덜 머금고 있어 곰팡이병이나 무름병들을 예방할 수 있답니다. 배수가 원활하도록 마사토나 펄라이트를 넉넉하게 넣어 식재해주세요.
여름엔 하루 중 온도가 높을 시간대에는 차광을 해서 직사광선을 받지 않도록 해주시고, 물을 줄 때에도 열기가 충분히 식은 저녁에 흙의 건조 상태를 봐가면서 해주세요. 이 시기에는 흙이 살짝 보송보송하게 마른 듯 관리해주시면 좋아요. 특히나 펜시제라늄 같은 무늬종들은 더욱 열기에 약해 최대한 시원한 곳에 두어 한낮의 더위를 충분히 식혀주세요. 장마철이 찾아오고 꽃과 잎이 시들거나 마르면 바로 떼내어주고, 주변에 있는 다른 화분들이 있으면 습도가 높아질 수 있어 화분 주변을 정리해 바람이 충분히 통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행잉으로 공중부양시켜 관리해주셔도 좋아요. 더위를 이기지 못하고 잎이 노랗게 된 제라늄을 보면 실망스럽기도 한데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잎을 꼭 떼내어주고 뼈대만 남더라도 다음 계절을 기다려주셔야 한답니다. 이후에 더욱 풍성한 잎을 내어주고 다시 예쁜 꽃과 잎으로 돌아와줘요. 다음은 리갈게 제라늄으로 퀀탁 시리즈의 퍼펙션 제라늄인데요. 5장의 꽃잎이 투톤으로 이루어져 화려함을 보여주고 주름이 진 잎과 나비가 춤추듯 프릴이 진 꽃이 만나면 더욱더 사랑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준답니다.
다음은 작은 꽃봉오리들을 가득히 피워내는 서양란 환타지아. 환타지아는 그윽하면서도 달콤한 향기를 가지고 있고 추워지기 시작할 때쯤 꽃봉오리가 맺히고 겨울 동안 계속해서 꽃을 보여준답니다. 온시디움종에 속해 있는 난으로 다른 난들에 비해 실내 환경의 적응력도 강하고 조금 더 관리하기 쉬운 편이에요. 서양란들은 대체로 열대지방이나 온대기후 원산지가 많은 탓에 온도관리와 습도관리가 참 중요한데요. 온시디움 같은 경우에는 온도에 조금 덜 민감한 편이지만 평균적으로 13도의 온도를 맞춰주시면 안전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답니다. 추운 겨울철의 실내에서는 다른 계절보다 건조할 수 있으니 가끔 화분 주변으로 분무를 해주시고 물은 화분 한쪽이 완전히 말랐을 때 흠뻑 주시면 된답니다. 난과 식물들은 뿌리와 잎이 두꺼운 편으로 과습하게 되면 곰팡이나 잎이 물러버릴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해주세요. 빛을 좋아하는 식물이지만 한여름에 지속되는 뜨거운 빛은 피해주시면서 여름철을 제외한 나머지 계절은 가장 밝은 곳에 두고 키워주시다가 한창 꽃이 피어 예쁠 때 조금 더 오래 감상하시고 싶다면 너무 더운 실내 안쪽보다는 살짝 시원한 창가 쪽에 위치해주시면 좋아요. 다음으로는 겨울에 다른 나무들이 잎을 모두 떨구고 가지만 남았을 때 혼자 추위를 나며 꿋꿋하게 꽃을 피우는 동백입니다. 어둡고 윤기가 흐르는 단단한 잎과 큰 꽃을 가지고 있어요. 꽃은 10월부터 4월까지 피워주는데요. 흔히 떠오르는 빨간 동백뿐만 아니라 흰 동백, 분홍 동백, 무늬가 물든 동백까지 정말 다양한 품종들이 있답니다. 동백꽃은 그 누구보다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꽃말과 엄동설원에도 쨍하고 탐스러운 꽃을 아름답게 피워내 청렴과 절조라는 꽃말도 가지고 있어요. 동백은 산성을 좋아하는 식물로 부엽토와 펄라이트, 모래를 섞은 배양토를 사용하거나 혼탄을 첨가해 산성도를 높여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온도와 적정한 습도를 요구하는데요. 겨울에는 영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베란다나 실내로 들여 관리해주시고 여름에는 뜨거운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그늘에 두고 관리해주시면 된답니다. 동백은 지속적으로 촉촉한 토양을 필요로 하는데요. 꽃봉오리가 자라는 동안 건조함이 발생하면 꽃과 꽃잎수가 적게 자라날 수 있어 주의해주시고 흙이 절반 정도 말랐을 때 물을 주시면 좋아요. 배수가 원활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물이 고여있으면 뿌리가 썩을 염려가 있어 횟수와 관계없이 물을 주기 전 흙의 상태를 체크해 관수해 주시는 게 좋답니다. 주기적으로 공중 습도를 높이기 위해 잎에 분무기로 물을 자주 뿌려주시면 좋은데요. 꽃이 개화 중일 때에는 꽃에 물이 닿지 않게 해주세요. 비료는 꽃이 피기 전후로 성장기에 주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은 화사한 꽃을 피워내며 봄을 알리는 일본 철쭉 쯔쯔지입니다. 철쭉은 길가에 많이 장식되어 있는데요. 노지에서도 키우지만 화분의 식재, 분재로도 인기가 많은 식물이에요. 기본적으로 햇빛이 잘 들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키워야 하기에 베란다나 실내에서 키우실 땐 최대한 일조량이 높은 곳에서 흙이 마르지 않도록 물을 충분히 주고 창가 근처에 두고 수시로 통풍이 잘 되도록 바람을 쐬게 해주세요. 겨울철엔 뿌리가 쉬고 있어 거름을 되도록 주지 않는 게 좋고 꽃이 피기 시작하는 봄철에 거름을 주세요. 이어서 얇은 꽃잎과 긴 수술을 가진 진달래입니다. 바람에 살랑거리는 모습을 보면 화사함을 안겨주는데요. 꽃은 요리에도 쓰이고 약에도 쓸 수 있어서 참꽃이라고도 불려요. 천지꽃, 천지화라고도 불린답니다.
진달래는 한국과 중국, 일본 그리고 몽골 등의 지역에서 서식하고 대부분 햇빛이 잘 드는 산지에서 무리를 이루며 자라요. 높이는 2m에서 3m까지 자라난답니다. 진달래과 낙엽과목으로 초봄에 개나리와 벚꽃, 목련과 함께 꽃봉오리를 터뜨려 봄 소식을 전해주는데요. 진달래와 앞서 만난 철쭉은 꽃 자체만으로는 구분하기 어렵지만 진달래는 잎보다 꽃이 먼저 피어나고 철쭉은 잎이 무성하게 자라고 꽃을 피워내요. 그래서 진달래가 먼저 꽃을 보여주고 이후에 철쭉이 피어나 함께 피는 모습을 보기 어렵답니다. 중국이 원산지로 진달래과의 한 품종인 홍콩도단, 도톰한 잎이 그늘막이 되어 아래에 종 모양의 꽃이 피어나는데요. 초롱꽃보다는 단단하고 은방울꽃보단 좀 더 화려한 면모를 자랑한답니다. 모양과 새 발자국 같은 독특한 잎사귀의 매력을 가진 황칠나무. 오전엔 해가 잘 들고 오후에는 약간 그늘이 지는 곳에 위치해 주시고 영하의 온도로 내려갈 땐 실내로 옮겨주세요. 잎 가장자리에 드러나는 크림색의 무늬가 매력적인 무늬 쥐똥나무. 한 그루만 심어도 멋있게 키울 수 있고 여러 그루를 모아 심어 단정한 모양의 울타리로 다듬어도 좋아요. 다음 친구는 검붉은 잎을 가졌고 꽃대가 올라와 쨍한 빨간 꽃이 피어나는 후룩스인데요. 후룩스는 고온다습에 강해 여름에 피어나 서리가 내리기 전까지 피어나고 추위에도 강해 노지활동이 가능해요. 꽃이 지면서 씨앗이 떨어져 주변에 번식도 자라는 친구랍니다. 새하얀 꽃과 쨍한 색감의 분홍꽃을 가진 종다리. 이 친구들은 잎들 사이로 한 꽃대가 길게 올라와 고개를 숙이며 작은 별 모양의 꽃이 여러 개 피어나는데요. 깊은 산속 습하고 그늘진 곳에서 자라는 앵초과의 여러 해살이 풀로 영하 30도에서도 영상 30도에서도 견디는 강인한 친구랍니다. 산지의 골짜기나 암벽에 붙어 자생하는 상록성의 단연초인데요. 강원도 철원에서 발견되어 철원 석장포라는 이름이 붙어졌답니다. 습도가 높은 나무 그늘이나 물가 주변에 식재해주시면 좋아요. 내한성이 강해 추위에 잘 견디는 야생화로 겨울에도 지나치게 건조하지 않도록 관리해주세요. 다음으로 보실 야생화는 도끼와 드래곤입니다. 잎은 바위솔의 모습을 띠고 있는데요. 낮은 키를 가져 암석정원이나 낮은 화분에 식재하기 좋아요. 다른 바위솔처럼 옆으로 번지며 번식하는 특징을 가져 주변에 충분한 공간을 두고 식재해주세요. 이후에 앵초와 비슷한 화사한 꽃들도 감상하실 수 있답니다. 영하 34도에서도 견디는 야생화로 노지활동은 걱정 없답니다. 이어서 색단초는 범위기과의 여러 해살이 풀로 돌꽃 바위송, 돌꽃 잔디라고도 하는데요. 얇은 줄기가 뻗어져 나와 소담한 꽃들이 피어나고 바람에 하늘거리면 청초한 분위기도 내어준답니다. 건조에도 아주 강한 식물로 물기가 없는 바위 틈 사이에서도 잘 자라줘요. 길다란 넝쿨줄기와 은은한 향기를 가진 분홍빛 꽃잎을 피워내는 몬타나 의아리. 새로 난 잎은 청동색 또는 자주색으로 나왔다가 차차 녹색으로 변해 가을에는 붉은색으로 단풍이 드는데요. 줄기의 마디에서 꽃을 피워내기에 줄기를 꺾거나 자르지 말아주세요. 그래야 더 많은 꽃을 볼 수 있답니다. 풍루초는 해가 좋고 기온이 맞으면 한겨울에도 꽃이 피어나는 강인한 야생화이지만 여름에는 바람과 그늘이 없으면 힘들어할 수 있는데요. 화분에 식재하실 때 키우시는 환경에 따라 굵은 마사토를 배합해 배수가 잘 되도록 해주세요. 꽃대가 쭉 올라와 끝에 붉은 꽃을 피워내는 붉은 숫잔대. 로벨리아 꽃과도 닮아 수큰 로벨리아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답니다. 고온성 식물로 무더위에 전성기를 맞이하고 서리가 내릴 때까지 꽃을 감상하실 수 있어요. 여린 가지를 뻗어 앙증맞은 꽃볼을 피워내는 분홍 리스본. 이후에 묵은 줄기는 젓갈색으로 목줄화되고 낮은 키로 자라 화분에서 많이들 키우시는데요. 널찍한 화분에 심거나 높은 화분에 심어 늘어지게 키우셔도 좋답니다. 햇빛이 잘 드는 창가나 베란다에서 관리해주세요. 자기나무의 미니종으로 촘촘하게 자란 섬세한 잎과 실 같은 꽃들이 몽글몽글 피어나는 고려자귀.
고려자기는 남부지방 수종으로 겨울 추위에 약해 베란다나 실내로 들여주시고 항상 촉촉한 흙을 유지해주세요. 무늬 솔라늄. 솔라늄은 보랏빛의 한지 같은 얇은 꽃잎을 가졌는데요. 잎에 무늬도 물들어 신비한 매력을 더해주고 있어요. 백풍등과 같은 솔라늄과로 목줄화된 줄기가 늘어지면서 자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답니다. 다음은 겹 영춘화, 미니 영춘화인데요. 영춘화는 이른 봄 제일 먼저 꽃을 피워 봄 소식을 전하는 꽃으로 옛날 장원급제 시 임금님이 하사하여 관모에 꽂은 꽃으로 어서와라고도 불린답니다. 잎 사이사이 은은한 향기와 함께 노란 꽃을 쉼없이 피워내주고 이렇게 가지가 길게 늘어지며 자라 울타리에 감아 정원을 꾸며줘도 좋은데요. 가을에 나오는 새로운 줄기에서 꽃을 피우기 때문에 줄기를 짧게 자르면 꽃을 많이 볼 수 없으니 수영을 다듬을 때 유의해주세요. 낙엽과목으로 추위와 가뭄에 강하고 토양도 가리지 않지만 과습에는 약해 비탈진 곳이나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서 잘 자라나준답니다. 바람개비를 닮은 연한 핑크빛 꽃을 피우고 달콤한 향기를 가득 풍기는 백화등. 백화등은 바위나 나무에 붙어서 자라는 상록 덩쿨나무로 철사로 고정하거나 지지대를 감으면서 키우셔도 좋고 아래로 자유롭게 늘어뜨리면서 자라는 모습으로 감상하셔도 좋아요. 무심한 듯 뻗은 가지에 향기가 가득한 꽃을 피우고 가을이면 붉게 단풍이 드는 잎을 가진 즈이나. 여러 개를 모아 합식해서 키우면 훨씬 분위기 있고 예쁜 친구예요. 밑둥에 자라난 새순들을 잘라내면 목대를 굵게 키울 수 있는데 이때 자른 새순은 삽목으로 개체를 늘리셔도 좋아요. 자그마한 잎을 가진 아담한 사이즈의 식물이지만 몸집에 비해 화사한 꽃무더기를 보여주는 상록 의아리예요. 줄기를 태우거나 긴 화분에 흘러내리는 수영으로 키워도 멋지답니다. 배수가 잘 되는 흙에 심어 햇볕 아래에서 기르는 것이 좋고 야외에서는 반양지도 괜찮지만 베란다에서는 창가 바로 옆에 위치해주세요. 송악 아이비. 반양지나 반음지에 강한 넝쿨 식물로 담장에 태우면 푸르름으로 가득 메워 멋스럽게 장식해주는데요. 조경용으로도 많이 쓰이지만 공기정화에도 도움을 줘 인테리어 식물로도 좋답니다. 강인한 생명력과 쉴 틈 없이 줄기를 뻗어가 누구나 쉽게 키우실 수 있어요. 눈송이처럼 새하얀 꽃이 피는 이메리스입니다. 12월부터 4월까지 개화 기간이 길어 오랫동안 꽃을 감상하실 수 있는데요. 계속해서 새로운 꽃대도 만들고 양분을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꽃이 지고 시들면 꽃꽃대를 잘라주세요. 무늬가 물든 작은 잎이 1년 내내 푸르게 자라나는 무늬 에란. 맹문동을 축소해 놓은 듯한 작은 몸집을 가져 소엽 맹문동, 미니 맹문동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주로 나무 밑에서 자라는 반음지 식물로 그늘이 지는 장소에 두고 키우시기 좋은데요. 번식력과 생명력도 강하고 습한 환경을 좋아한답니다. 홍화 야레양. 브라질이 원산지로 호리병 모양의 쨍한 붉은 꽃을 가졌고 꽃향기가 낮보다 밤에 더 진하게 풍긴답니다. 양지나 반음지를 가리지 않지만 습기가 있고 배수가 잘 되는 영양 많은 흙에서 잘 자라줘요. 줄기가 유연해서 꽃이 피어나면 아래로 고개를 숙인답니다. 다음으로 매끈한 광택을 가지고 단단한 잎이 특징인 동백입니다. 동백은 햇빛이 잘 비는 창가 쪽에 두고 습도에만 조금 신경 써주시면 돼요. 개화 시기에는 물을 말리지 않도록 하고 꽃송이가 피기 전 물샤워를 해주시면 좋지만 동백의 꽃송이가 벌어지면 꽃에 물이 닿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 동백은 작은 꽃과 아담한 키를 가진 애기 동백이에요. 겨울에는 0도에서 10도 사이로 유지되는 차가운 곳에서 관리하면 좋은데요. 꽃을 일찍 보고 싶으시다면 1월부터 약간 따뜻하게 관리하셔도 좋아요. 지금 보시는 친구는 쌀이입니다. 쌀이나무는 피는 꽃색에 따라서 다르게 불리는데요. 흰색 꽃이 피면 흰쌀이, 보라색 꽃은 보라쌀이에요. 쌀이는 콩과 식물로 성장이 매우 빠르고 가늘고 긴 세모 모양의 잎을 가지고 있어요.
덩쿨 식물로 줄기가 옆으로 무성하게 자라 나무를 태워도 좋고, 꽃이 지고 난 뒤에 마디 사이를 잘라 가지치기를 해주셔도 좋답니다. 야외 정원은 물론 그늘에서도 잘 자라 실내에서도 키우기 좋은 휴케라입니다. 사계절 내내 화사한 잎을 유지해주고 햇빛량과 온도에 따라 색상이 변하기도 해요. 다양한 색상들을 합식하면 더욱 다채롭게 연출할 수 있어요. 직사광선이 내리쬐는 곳만 피해 어디든 식재해주시면 된답니다. 그리고 건조하지 않게 촉촉한 토양을 유지해주세요. 명을 넘긴다는 뜻을 가진 명월초는 수백 년 전부터 중국과 많은 동남아 지역에서 식용이나 약용으로 사용되어 온 약초로 당뇨나 고혈압 등 다양한 질병에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방그늘 식물로 한여름의 뜨거운 햇볕은 가려주고 은은한 햇볕이 드나드는 곳이면 잘 자라줘요. 다음은 다양한 품종을 가진 옥살리스, 사랑초 키우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릴 텐데요. 사랑초는 빛이 잘 들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키우시는 게 좋아요. 실내에선 빛이 창문을 거쳐 들어와 상관없지만 야외에선 너무 강한 직사광선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잎이 탈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사랑초는 구근 식물이기 때문에 다소 건조해도 괜찮지만 과습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주셔야 하는데요. 주기에 맞춰 관수하는 것보단 때마다 흙의 건조 상태를 확인하고 물을 주시는 게 좋아요. 물을 주고 난 이후엔 통풍을 시켜줘 오랫동안 흙이 축축한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사랑초는 아열대 지방이 원산지로 온도는 16도에서 20도 사이가 가장 좋고 겨울철엔 3도까지 버틸 수 있어 베란다 활동은 가능하답니다. 사랑초는 계속해서 잎과 꽃들을 만들어내 비료를 주시면 좋은데요. 겨울철을 제외하고 알비료나 한 달에 한 번 정도 액체 비료를 물에 희석해 관수해 주시면 자라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겨울이 되면 잎들은 다 시들고 화분만 덩그러니 있어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랑초는 휴면기에 들어가는 식물이랍니다. 속에 있는 구근들은 다음 해까지 돌봐주셔야 하는데요. 흙이 너무 바짝 마르지만 않도록 가끔가다 소량의 물을 주시면 다음에 더 알찬 구근들을 만나실 수 있답니다. 작약은 반나절 이상 해가 드는 곳을 좋아하고 땅이 비옥한 곳에서 더 크고 많은 꽃을 피워주는데요. 땅을 몸집보다 넉넉하게 파내어 싹이나 꽃눈이 드러나도록 심어주시면 된답니다. 화분에 식재하실 경우엔 배수가 좋도록 마사토를 섞고 뿌리가 넓고 크게 자라는 식물로 지름이 20cm 이상의 화분을 선택해 주시는 게 좋아요. 가을을 대표하는 여러 해살이 풀로 대성화라고도 불리는 추면국입니다. 내한성이 강해 전국 노지 활동이 가능한데요. 햇빛이 강한 곳보다는 방그늘에 위치해 주시고 흙은 촉촉함을 유지해 주세요. 이후에 포기 나누기로 나눠 번식을 해주시면 된답니다. 진달래과의 한 품종인 아젤리아는 중국이 원산지이나 영국, 네덜란드, 벨기에 등에서 품종이 개량되어 널리 전파되었다고 해요. 아젤리아는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말로 건조하다는 뜻이지만 실제로는 공기 중에 습도가 너무 낮으면 잘 자라지 않아요. 다습한 환경을 좋아하고 꽃이 피면 물을 적게 주고 분무를 삼가하는 것이 꽃을 오래도록 감상하실 수 있답니다. 꽃이 피고 지고를 반복해 오랜 기간 동안 감상하실 수 있지만 꽃이 피어난 이후에 시들었는데 떼어내지 않고 그대로 두게 되면 곰팡이병이 올 수 있어 바로바로 떼내어 주시는 게 좋아요. 배수가 잘 되는 흙에 심어 양지나 반음지에서 관리해주세요. 인디언 추장의 모자 모양을 담은 꽃 인디언 앵초입니다. 여름에 휴면기를 가지고 다시 잠에서 깨어나 잎을 올려주고 있는데요. 추위에 강한 다년생 수군 식물로 한 번 식재해 놓으면 매년 꽃을 감상하실 수 있답니다. 화분에 심을 경우엔 아래쪽에 굵은 용토를 충분히 깔아주고 모래나 마사, 펄라이트 등을 20-30% 섞어 심어주시면 과습을 예방할 수 있어요. 계절의 소식을 알려주는 식물 남천. 처음엔 진한 녹색잎을 띠다가 초여름이 되면 하얀 꽃이 무리지어 피어나고 쌀쌀한 가을이 찾아오면 단풍이 곱게 물들면서 붉은 열매도 맺어요. 해를 좋아하는 편이지만 음지에서도 잘 자라 키우기도 쉽답니다. 900여 종에 달하는 다양한 세이지 종류 중
진한 블루빛 색상을 가진 사파이어 세이지예요. 잎은 알싸하면서도 시원한 향을 가지고 있고 꽃은 마치 악어가 입을 벌리고 있는 듯한 독특한 생김새를 보여주고 있답니다. 허브과의 식물인인 만큼 물이 마르지 않도록 항상 촉촉하게 관리해주세요. 다음은 낮은 키와 종 모양의 꽃을 가졌고 바위 틈에서도 피어나는 용담입니다. 자생지가 고산의 계곡이나 습지로 비와 습기에 강한 야생화예요. 저온성 식물로 내한성이 강해 전국 노지활동이 가능하지만 한여름에 직사광선은 잎끝이 탈 수 있어 방그늘에서 관리해주세요. 가을에 물드는 단풍이 정말 매력적인 하마보우, 노랑 무궁화라고도 해요. 양지나 반음지에서도 잘 자라 창가나 베란다에서 키우기 좋아요. 커다랗게 피어나는 노란꽃을 감상하시고 가을 동안 온도차가 나는 장소에 두면 예쁘게 물드는 단풍을 즐길 수 있어 사계절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답니다. 이어서 에셀리아나. 소형종으로 아주 작은 몸집을 가졌지만 옆에서 생겨나는 자구들을 떼내어 번식을 해주면 금세 화분을 다 채울 정도로 번식력이 좋은 식물이랍니다. 은빛이 감도는 인맥무늬와 짙은 벨벳 질감의 부드러운 잎을 가진 루엘리아 데보시아나. 은은한 보랏빛 꽃을 피워내고 옅은 향기도 가지고 있답니다. 남아메리카가 원산지로 춥지 않게 실내에서 키워주시고 직사광선을 피해 밝은 그늘에 위치해 관리해주세요. 유칼립투스 폴리안. 동글동글 귀여운 잎을 가진 호주 출신 유칼립투스로 잎사귀를 살짝 비비면 상큼한 향기가 은은하게 풍겨요. 유칼립투스 중에서도 키우기 쉬운 편에 속하고 하늘하늘한 분위기를 가졌답니다. 다음은 가을이라는 계절과도 정말 잘 어울리는 식물인데요. 핑크, 크림, 연두, 초록에 매번 다른 색을 입는 소코라코예요. 가느다란 가지에 작고 연한 잎을 가져 부드러운 수영을 만들고 가지 끝에 세로 난 잎들은 붉게 물들어 더 매력적이랍니다. 이어서 다음으로 우아한 트럼펫 모양의 꽃이 피는 페투니아입니다. 페투니아를 키우실 때 온도는 20도에서 25도가 제일 좋고 햇빛을 좋아해 실내에서 베란다나 거실 창가에 배치해주세요. 목이 마르지 않게 충분히 물을 주시고 과습을 주의해 통풍을 시켜주시면 좋아요. 시클라멘은 2도에서 20도 서늘한 온도에서 무난하게 자라고 창문이나 커튼을 거친 부드러운 햇빛을 좋아해요. 햇빛이 부족할 경우 잎의 색이 연해질 수 있으니 밝은 곳에서 키우시는 것이 좋답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햇빛 아래서는 잎이 탈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자이어 펜스테몬. 붉은 잎과 줄기와 달리 우아한 순백의 꽃을 피우고 60cm에서 80cm 정도의 키를 가졌답니다. 자이어 펜스테몬은 북미가 원산지로 노지활동이 가능한데 겨울에도 자색의 잎 그대로 남아 월동을 해요. 여름이 한창 무르익은 7, 8월에 진한 자주색 꽃을 피우는 자주 꽃방망이. 기다란 꽃대에 자잘한 꽃이 뭉쳐서 피는 모양이 꽃방망이와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랍니다. 1m 정도 곱게 자라고 식물 전체가 잔털로 덮여 있어요. 키우기도 어렵지 않고 강한 내한성을 가진 수꾼초로 전국 노지활동이 가능하답니다. 푸른 꽃을 가진 칼림 용담은 용담과의 여러 해살이 풀로 깊은 산에서 자라는 야생화인데요. 한여름 장마철에 녹지 않도록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 식재해주시고 서늘한 방그늘에서 너무 건조하지 않게 키워주시는데요. 주변에 지피식물과 함께 키우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된답니다. 다음은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자라난 에델바이스입니다. 자라면서 꽃과 잎에 솜털을 지녀 솜달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어요. 추위에 매우 강해 겨울 동안 잎과 줄기는 시들어버리지만 겨울의 추위를 견딜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주어 그대로 두시면 다음 해에도 잎을 새로 내어줄 거예요. 잎사귀 사이로 꽃대가 쭉 올라와 진한 자주빛의 꽃이 피어나는 베토니. 여름부터 초가을까지 꽃을 피워주고 꽃의 꿀이 많아 벌과 나비를 끌어들이는 밀월 식물이랍니다. 키가 50cm에서 10cm까지 자라는 다년생 수꾼초로 전국에서 노지활동이 가능해 야외 정원에 식재하기 좋아요. 다음은 알프스 바람꽃.
바람꽃은 봄에 개화하는 꽃으로 알려져 있지만 꽃이 지고 바로 잘라주시면 가을까지도 꽃대를 여러 번 내어준답니다. 아담한키로 자라 화분에서도 키우시기 좋은데요. 강인한 생명력을 가져 화분채로도 노지활동이 거뜬해요. 고산 초롱. 종 모양의 꽃들이 줄기 끝으로 여리여리하게 피어나 바람에 휘날리면 정말 예쁜 야생화 친구인데요. 꽃잎이 보랏빛으로 물들어 신비로운 느낌을 주기도 해요. 이름처럼 높은 고산지대에서 자생해 추운 겨울철에도 끄떡없이 견뎌준답니다. 불그스름한 초록잎과 달리 줄기 사이사이에 새하얗고 앙증맞은 방울꽃들이 달리는 가을테리아. 파스향 나무라고도 불리는데요. 잎과 꽃을 살짝 문지르면 파스향이 솔솔 나는 독특한 친구예요. 추위에 강한 편으로 노지활동은 가능하지만 화분에서는 실내 활동이 안전해요. 다음은 삼색 조팝, 황금 조팝입니다. 분홍색의 꽃몽우리가 피어나면 긴 수술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을 보여줘요. 삼색 조팝은 연두색, 노란색, 붉은색으로 잎이 색상이 변하는 매력을 가졌고 황금 조팝은 형광등을 킨 듯 밝은 잎을 가지고 있답니다. 이 친구들은 방그늘에서도 잘 자라지만 햇빛이 많이 비치는 양지에 두면 밝은 잎과 빛나는 꽃의 매력이 더 돋보일 거예요. 뻣뻣한 털로 덮여있는 기다란 잎 사이로 90cm까지 긴 꽃대가 올라와 수많은 꽃몽우리들을 터뜨리는 에키움. 처음 꽃잎은 분홍색으로 피어났다가 청보랏빛 꽃잎으로 변해요. 은은한 보랏빛이 감도는 암술과 수술이 꽃을 더 화려하게 장식한답니다. 메마르고 자갈이 많은 곳에서도 잘 자라고 여름부터 가을까지 개화 기간도 길어요. 벼룩이 울타리. 벼룩같이 작은 꽃을 가져 붙여진 이름으로 아기자기한 꽃들과 가느다란 잎이 햇살에 비치면 정말 예쁜 야생화예요. 50cm 높이로 자라 화분에서도 키우기 좋고 메마르고 척박한 토양에서도 잘 자라 쉽게 키우실 수 있답니다. 언덕이나 비탈길, 돌틈 사이의 식재에 꾸며주기 좋아요. 해바라기 앵초. 쨍한 버건디색 홀꽃잎에 복색 무늬가 있어 감상가치가 높은 앵초예요. 앵초는 산의 시원한 곳에서 자라는 특성상 추위에는 강하나 더위와 과습에는 약해 여름에 휴면기에 들어간답니다. 다음 앵초는 줄리안 앵초처럼 보이지만 빨간 헛꽃잎 끝에 프릴이 들어가 귀여운 모습을 보여주는 엘라티오르 앵초랍니다. 다음은 가을에 심는 추식국은 튤립이에요.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예쁜 꽃을 피우는데요. 지금은 습하지 않은 선선한 장소에 구근을 보관했다 땅이 얼기 전에 10월에서 12월 달에 식재해 주시는데요. 실내에서 식재하실 경우 추운 장소에 보관했다 2월이나 3월쯤에 화분에 심어주시면 돼요. 미리 식재하실 경우엔 화분을 영하의 온도에서 관리해주세요. 튤립은 줄기가 높게 올라와 꽃을 피우기 때문에 구근 크기의 2~3배 정도 깊게 심어줘야 흔들리지 않는데요. 따뜻한 지역의 화단에서는 땅에서 월동을 할 수 있도록 더 깊게 심어주시고 화분이나 다시 구근을 캐낼 경우엔 얕게 심어주세요. 토양의 경우 살짝 건조하게 해주어 구근이 썩는 것을 방지해주시고 꽃대가 올라오는 시기에는 충분한 물을 주어 영양분을 제공해주세요. 사계절 진한 초록색의 잣잎들이 줄기에 촘촘하게 자라는 상록나무 석화애. 천천히 원하는 수영으로 갖고 나가는 재미로 키우시는데요. 이를 고려해 몸집에 맞는 작은 화분에 식재해 주시고 햇빛 좋은 곳에 물을 충분히 주시면서 관리해주세요. 미니 바오밥 나무처럼 보이는 이 친구는 석화입니다. 귀여운 모습과는 달리 사막의 장미라고도 불릴 정도로 화려한 분홍색의 꽃을 피우는데요. 아프리카 식물로 햇빛이 잘 드는 장소에서 잘 자라고 겨울이 되면 선인장처럼 10도 이상의 온도를 유지해주세요. 물은 손끝까지 말랐을 때 흠뻑 주시면 된답니다. 잎에 눈이 소복기 쌓인 듯 하얗고 부드러운 잎을 가졌고 잎도 눈꽃 모양으로 자라 스노우 트리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허브과의 식물로 라벤더와 같은 은은한 허브향이 나고 노란 꽃이 8, 9월 사이에 피어나요. 빛이 많은 창가 근처에 두고 통풍이 잘 되도록 해주세요. 둠의 별꽃이라고도 불리는 단정화는 앙증맞은 꽃과 잎이 매력적인데요. 분재의 소재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햇빛도 좋아하고 물도 좋아하는 단정화는 창가나 베란다 등 햇빛이 잘 들고 통풍이 잘 되는 장소면 잘 자라나 줄 거예요. 다음은 같은 고사리지만 잎과 수영이 다양한 친구들로 하나씩 만나보실게요. 푸베센스 고사리. 은행나무 잎을 닮은 작은 잎들이 마주보며 풍성하게 자라고 새로 난 잎이 붉은 빛을 띠는 고사리랍니다. 하늘 고사리. 줄기 하나가 안테나처럼 자라있어 안테나 고사리라고도 불리는데요. 잎과 줄기에 보송보송한 털을 가졌고 영양엽과 포자엽이 두 층으로 나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실버레이디 고사리. 잔잔한 물결 모양을 가진 잎이 널찍하고 길게 뻗어나가고 중앙에 새로운 잎들이 자랄수록 바깥쪽으로 퍼지면서 멋스러운 수영을 보여준답니다. 푸테리스 고사리. 다른 고사리들과 달리 얇고 기다란 잎사귀 중앙에 크림색이 더해져 한층 더 화사한 분위기를 연출해줘요. 에버그린 고사리. 깨끗하고 푸릇한 초록잎이 싱그러움을 선사하는데요. 잎맥에 따라 자글자글 주름진 잎이 마치 깃털을 연상케 하기도 해요. 새로 나오는 잎들은 브라운빛이 돌고 잎에 광택감도 가지고 있는 트랑카툴라 고사리. 고사리 종류들은 습도가 높으면 더 잘 자라지만 건조해도 강해 물을 깜빡해도 쉽게 죽지 않는 강한 생명력을 가졌답니다. 멕시코가 원산지로 잎이 뾰족한 일반 소철과 달리 둥글둥글하고 귀여운 잎이 매력적인 멕시코 소철. 원줄기와 굵은 뿌리에 수분을 저장하고 있어 물을 너무 자주 주면 과습으로 뿌리가 무를 수 있어요. 살짝 건조하게 관리해주시고 잎 표면엔 잔털이 있는데요. 이 잔털이 수분이나 균으로부터 보호 역할을 해 닦아내지 않아도 괜찮답니다. 무늬 코스터스. 선명한 녹색잎에 길게 붓으로 그린 듯한 잎의 무늬가 소박하면서도 화사한 느낌을 주기도 하고 부드러운 잎과 조화롭게 어울려져 있는 식물이에요. 생강목에 속하는 식물로 줄기가 나선형으로 꼬불꼬불 자라나서 나선 생강이라고도 불린답니다. 호주가 원산지로 삼나무처럼 생겼다고 해서 호주 삼나무라고도 불리는 아라우카리아입니다. 잎에 아기자기한 장식들을 걸어 크리스마스 트리로도 활용된답니다. 중앙에 있는 가지가 곱게 자랄 수 있도록 지지대를 해두어 고정해 주시고 햇빛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화분을 돌려가며 관리해 주시면 좋아요.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